와, 엔비디아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나만 이 기회를 놓친 건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폭등세가 지나간 지금, 과연 엔비디아는 여전히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을까요? 자, 저랑 같이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짚어보시죠.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걱정, 바로 가격이죠.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꼭대기 아닌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의 걱정과는 완전히 반대로 지금 엔비디아가 이례적인 저평가 상태에 들어섰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랐는데 저평가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핵심 근거가 바로 이 선행 PAR이라는 지표입니다.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수치가 지금 25배 아래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 10년간의 엔비디아를 돌이켜보면 거의 박앤세일 수준에 가까운 아주 이례적으로 낮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엔비디아의 과거랑 비교해서만 싼 게 아니에요. 시장 전체랑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반도체 산업 전체를 보여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도 1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계 평균보다도 오히려 저렴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건 과거 데이터가 어느 정도 뒷받침해줍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금처럼 선행 PER이 25배 밑으로 떨어졌을 때 엔비디아 주식을 샀다면 그로부터 1년 뒤 평균 수익률이 아주 높았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거가 미래를 100% 보장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건 분명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의미 있는 신호 아닐까요? 자, 좋습니다. 가격이 생각만큼 비싼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이 엄청난 AI 열풍, 만약에 이게 그냥 거품이라서 훅 꺼져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이 수요 진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젠슨 황 CEO가 아주 못을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AI 수요를 예전 반도체처럼 한 번 투자하면 끝나는 그런 설비 투자 사이클로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 짚은 거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젠슨 황이 내세우는 핵심 개념이 바로 이 AI 팩토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전기를 원료로 집어넣으면 토큰이라는 AI 결과물이 뚝딱하고 계속 나오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한 번 짓고 마는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요. 생산성이 곧 돈인 끊임없이 돌아가고 계속해서 더 지어야만 하는 그런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마치 복리처럼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 AI 팩토리라는 비전에 실제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이 빅테크 네 곳이 앞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힌 돈만 합쳐도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럼 이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시장에서는 이 돈의 상당 부분이 결국 AI 팩토리의 심장인 엔비디아 GPU로 흘러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도 탄탄하고 가격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세 번째 질문이 남았죠. 과연 경쟁자들은 엔비디아를 그냥 보고만 있을까? 이 독점이 영원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의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차세대 플랫폼 루빈의 공개. 이건 그냥 칩 성능 조금 개선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CPU, GPU, 통신칩까지 시스템 전체를 아예 새로 설계해서 경쟁자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 같은 거죠. 이 루빈 플랫폼의 핵심은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지금도 최강이라고 불리는 블랙웰 플랫폼보다 성능을 최대 5배나 더 끌어올렸다는 거. 그리고 둘째,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내는 최고 성능의 HBM4 메모리를 탑재한다는 겁니다.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부품을 독점해서 경쟁자들이 넘볼 수 없는 아주 깊은 기술의 강을 파고 있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장밋빛 전망을 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가 따라오기 마련이죠. 엔비디아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회사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깥에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딱 겨냥해서 반도체 핀셋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이건 엔비디아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아주 큰 변수입니다. 이 규제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 숫자 25%입니다.
특정 AI 반도체가 미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다시 수출될 때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건데요. 말 그대로 통행세를 어마어마하게 받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규제의 영향을 두 갈래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먼저 직접적으로는 엔비디아의 특정 칩이 중국으로 들어갈 때 25% 관세가 붙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AI 개발 비용이 확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잠재적인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도체 자체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그 칩이 들어간 스마트폰 같은 완제품을 수출할 땐 또 다른 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변수인 거죠. 자, 지금까지 엔비디아 투자의 밝은 면과 또 어두운 면을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저울질을 해볼 시간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울 한쪽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드문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AI 팩토리라는 거대한 구조적 수요, 그리고 루빈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기술력, 이게 강세 요인이고요. 반대쪽 저울에는 딱 하나, 하지만 아주 무거운 추가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결국 엔비디아 투자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기업 내부의 이 강력한 펀더멘털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기업 외부의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를 더 미겁게 볼 것인가? 이 저울 위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